포토샵 강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인트 버킷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개 도구 옆에 페인트 버킷 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페인트 버킷 툴은 하나의 색상을 선택 영역에 단색으로 채우고자 할 때 쓰는 게 페인트 버킷 툴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단색입니다. 단색. 즉 하나의 색상을 선택 영역에 채우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페인트 버킷 툴입니다. 자, 채우고자 하는 색상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선택 영역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미리 마그네틱 라스트를 통해서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페인트 버킷을 선택하시고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또는 제가 실수했네요. 이걸 새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 부분은 흰색이고요. 약간 이 부분은 그림자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상단의 토런스, 즉 이 마우스를 클릭한 지점과 그 유사한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가 이 값을 이용해서 오차값을 이용해서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한도로 확대를 하시면서요. 또는 이렇게 이 값을 자, 이렇게 낮추시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거나 나머지 이런 미세한 부분은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캡처해서 나타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브러쉬 툴을 통해서 음, 지금 세이프 다이나믹스 자, 브러쉬 종류가 지금 초기화 시켜주고요. 자, 기본값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페인트 버킷 툴을 선택하시면요. 상단에 포그라운드 컬러와 포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채색 작업을 할 것인지 또는 패턴을 이용해서 채색 작업을 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이란 부분은 블렌딩 모드입니다. 블렌딩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겠고요. 오파시티는 불투명도입니다. 페인트 버킷 툴을 클릭했을 때 얼마만큼 투명도를 가질 것인가 그걸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정밀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오파시티 값을 낮추면서 여러 번 채색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P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PD라는 기능은 이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다시 보죠. 우선 마그네틱 라스 툴을 통해서 이 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강 선택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P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F5번입니다. 자, 컨텐트에 보면은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컬러를 사용자가 여기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장 패턴을 이용해서 여기서 패턴화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포그라운드 컬러 선택하시고요. 그럼 아래쪽에 블렌딩 모드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겠고, 오파시티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OK 누르면은 선택 영역에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죠. 선택 영역에 특정한 색깔이나 패턴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필 기능을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선택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쳐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패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죠. 이 부분이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같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디안트 툴이라고 있는데요. 그라디안트 툴. 그라디안트라는 거는 일종의 음영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색깔에서, 예를 들면 밝은 색깔에서 어두운 색으로 가는, 즉 명도죠. 명도의 각각의 단계를 지정해서 색깔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걸 그라디안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색깔을 통해서, 즉 색상을 통해서 그라디안트를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밝기를 조절해서 그라디안트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라디안트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그라디안트는 어,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을 이때까지 사용을 했었죠. 그 레이어 마스크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라디안트 툴입니다. 자, 첫 번째 그라디안트 툴을 선택하시면요, 상단에 이렇게 옵션 바가 열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에 클릭하시면 그라디안트의 종류를 여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색깔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요 같은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분홍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를 하나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색상 그대로 분홍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그런 그라디안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색깔이 없죠. 즉 알파입니다. 알파. 요 같은 경우는 분홍색에서 시작해서 점차 가면 갈수록 즉 아래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색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색상 자체가 옅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를 주로 레이어 마스크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보시면 같이 위쪽 부분은 진하고요, 가면 갈수록 아주 색깔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알파라는 개념이 색깔이 없는 걸 뜻하는 거죠. 색깔이 어떤 무채색이 아니라 없는 겁니다. 아예 색상이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드래그 하는 방향에 따라서 반대 방향을 가면 갈수록 색깔이 옅어짐, 서서히 옅어지면서 없어지는 걸 뜻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했을 때 위에는 진하고 아래는 없어지죠. 자, 이 각도를 좀 길이를 달리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요까지는 진하고요.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또 색깔이 없죠. 좀 더 길이를 좀 더 길게 해볼까요? 자,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파시티 값을 한 50으로 낮추겠습니다. 그럼 좀 더 아주 부드러운 형태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 느낌이 부드러워지죠. 이 경우에는 오파시티 값을 낮추게 되면은 그라디안트를 여러 번 적용할 경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경우 상당히 자연스러운 어떤 형태의 그라디안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까요?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저기 흰색이 아니라 이 같은 경우는 없죠. 색깔이 흰색으로 가는 거죠. 흰색으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 같은 경우는 옅은 흰색에서 무채색으로 색깔이 없는 알파로 가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라디안트의 어떤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약간 라이너 직선 형태, 선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선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자, Shift 누르면은 직선으로 이렇게 꺼줄 수 있습니다. 선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자, 다시 오파시티를 100으로 올릴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방사형입니다. 방사형. 자, 이렇게 방사형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동그랗게 표시가 되죠.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다이아몬드 형태입니다.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입방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위쪽과 아래쪽은 진하고요. 가운데 부분은 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부분은 연하고 사방으로 상하 좌우로는 연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요것과 요것은 서로 반대죠. 요거 두 번째 거와 다섯 번째는 서로 반대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모드는 블렌드 모드를 설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가면 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드는 그라디언트 색상 단계를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흔히 디더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디더링. 이, 이 공부를 하시면은 용어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되는 용어들은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디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더링이라는 거는 이 뭐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면 부드럽게 한다는 뜻인데 무엇을 부드럽게 하냐면은 이 물체의 외곽선 부분 있죠. 외곽선 부분. 외곽선 부분은 이 확대를 하게 되면은 확대를 했을 때 계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과 점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양을 이루게 되죠. 이 점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계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단 현상을 완화하는 어떤 방법, 이것을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이야기하죠. 안티 알리아싱을 얘기하고요. 이 디더링은 안티 알리아싱과 거의 유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렇게 계단 현상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각진 부분을 있죠. 각진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법이 디더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파런시는 그라디언트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기본값으로 다 체크되어 있고요. 자, 이 그라디에이션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좀 수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잘못됐네요. 요 색상바 있죠? 요걸 클릭하십시오. 그럼 그라디언트 에디트라고 나옵니다. 지금 네임은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두 개를 합쳐서 되어 있고요. 클릭해 보면은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파런트라고 되어 있죠. 즉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색상이 없는 것으로 즉 알파 값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첫 번째 부분이 아주 시작되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 했을 때 시작되는 위치고요. 마지막 부분이 끝나는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마우스를 중간 지점에다가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아래쪽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절 바가 생깁니다. 이 조절 바를 통해서 색깔의 어떤 농담이랄까요? 진하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색깔을 선택하시고요. 컬러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컬러의 색상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치 로테이션은 좀 드래그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100이고요. 이게 0입니다. 0에서 100까지 단계 중에서 몇 퍼센트에 위치하는가 그걸 지정하는 겁니다. 15% 위치, 그 다음에 이거는 30%, 자, 이거는 70%랄까요? 70%. 자, 그렇게 각각의 어떤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겠고요. 자, 델리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델리트, 델리트. 삭제할 수 있고요. 다시 클릭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삭제할 때 클릭을 한 다음에 바깥으로 빼버리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클릭한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빼버리십시오. 그럼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 중심의 위치, 이 어느, 그러니까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 이게 0에서 기준점이 되느냐, 또는, 이 50%라는 지점에서 기준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자, 스모시네스는 부드러운 정도를 뜻하고요. 그라디언트 타입은 이 노이즈를 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색상을 통해서 합칠 수가 있고요. 솔리드는 보통 물론 이 솔리드라는 기능도 노이즈처럼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연속해서 이거는 불연속입니다. 노이즈 불연속적으로 표시도 할 수 있고요. 솔리드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자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 노이즈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솔리드는 연속되는 어떤 색상의 변화값입니다. 어떤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연속되는 어떤 색상의 차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고요. 노이즈는 불연속하는 색상들의 차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자, 어떤 그라디언트의 어떤 미리 만들어진 그라디언트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확장자는 GRD입니다. GRD 그라디언트 GRD 세이브는 사용자가 만든 것을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그렇죠? 자, 여기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요. 중요한 거는 그라디에이션에서 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색깔이 없는 것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색깔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색깔이 없는 것은 알파 값은 점차 색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레이어 마스크 기능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